반갑습니다. 구미더 홈케어 대표 이상길입니다. 고객님의 자산가치를 올려드립니다. 앞전 영상에서 예고를 했듯이 유리창 청소, 내부창하고 외부창 닦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영상은 제가 알기로는 누구도 이런 강의해 주는 분들 없을 겁니다. 유리창 청소에 어려움을 겪거나 창업해가 유리창 청소하는 분들, 일반인 분들도 유리 닦는 거 화장실 거울 같은 경우 닦는 게 어려운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은 유리창 청소에 확실한 개념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정말 유리창, 특히 이 아파트 외부창은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이 닦아본 분들 없을 거고 저는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제 영상을 앞전에 보신 분들도 있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제가 24평인지 25평인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어제 선거했으니까 6월 4일입니다. 오늘 외창 유리만 닦고 내일 입주 청소를 할 거예요. 제가 이 외창 유리만 닦는데 솔직히 30만 원 받았고 입주 청소하는데 50만 원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면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데하고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에 결코 지방에서 이 정도 가격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고객님도 저한테 준 이유가 있습니다. 고객님도 여러 군데 알아보시고 제가 고객님한테 그랬습니다. 저보다 깨끗이 해주면은 유리창이라든지 입주 청소 깨끗이 해주면은 청소비 돌려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객님도 제 유튜브 다 보고 확인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퀄리티를 보여드려야지 고객님도 그 돈이 아깝지 않겠죠. 그리고 이 외부 창을 닦으면은 사실 고객분들 만족도는 엄청 높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아까워서 망설였던 고객분들도 딱 보시면은 속된 말로 뻑갑니다. 진짜 느낌이 달라져요. 우리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창이 깨끗해가 밖에가 뷰가 이제 좋으면은 내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껴서 그런지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는 청소는 쉽고 빠르게 깨끗이 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따져서는 저보다 앞선 분 없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이런 얘기 한다고 금방지다 얘기할 수 있지만 저보다 잘할 수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분 영상이나 보고 정말 잘하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름 본 영상 중에서 유리창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아는 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자랑일 수 있지만은 유리창 다른 영상 보지 마시고 제 영상 꼭 보세요. 제 영상을 다 숙지한 후에 다른 영상 봐서 좋은 점을 배워서 내 걸로 만드세요. 처음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보고 이러면은 우리 죽도 밥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유리창 청소의 개념을 확실히 잡고 난 뒤에 다른 거를 더 보고 이래서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대한민국 최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창 보이죠? 오늘은 일단은 내부창 닦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유리창을 오늘 지금 다 닦았어요. 어디 안 닦았냐면은 이 왼쪽 유리창하고 이 큰 대창 커죠? 바깥면 이제 일부 빼놓고 이 바깥면만 안 닦았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닦는지 알려드리려고 이 부분을 남겨놨어요. 이제 여기 보이시죠? 이제 보통 정확한 명칭은 내부창이라고 그럽니다. 오염될까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보양하고 이러면 좋기는 좋아요. 사실 그게 맞고. 하지만 우리가 바쁘게 일하다 보면 그렇게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 보면은 이게 실크입니다. 실크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강마루 제가 영상에도 했듯이 물 1시간 테스트가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만 잘 처리하면 금방금방 처리하면 되니까 이 실크 같은 경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실크인지 합지인지 먼저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벽지 부분입니다. 벽지 부분 이 전체 부분을 한 장에 다 붙이지는 못하죠. 이걸 상식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두 장이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이음새 부분이 있습니다. 이음새 부분에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거는 실크로 보시면 돼요. 이 만져보면 올라탄다고 그러죠. 겹치는 거는 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지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합지 같은 경우에는 꼭 보양을 하고 하는 게 솔직히 그거는 맞습니다. 보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사용하는 이제 장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유리창 닦을 때 저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냐면 셰프분들 보면은 칼 보면 여러 가지 있죠. 그분들이 칼 한두 개 가지고도 분명히 그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칼이 있거든요. 그만큼 더 빨리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 칼을 쓴다고 저는 사용합니다. 우리도 한 번을 사용하더라도 그에 맞는 도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한 번을 쓰더라도 사실 이거는 큰 창, 대창 한 번 닦을 때 씁니다. 그때 쓰고 안 써요. 하지만은 꼭 가지고 다닙니다. 필요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유리창 청소해보면은, 언제부턴가 이 스키지 사용하는 걸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말이 꼭 맞다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유리창에서 믹스 작업이 7, 걸레질이 2, 그리고 스키지가 1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보세요. 유리가 이제 유리 공장에서 생산을 하겠죠. 생산을 할 때 이 판유리라고 합니다. 판유리 분명히 처음에 생산했을 때는 깨끗했습니다. 깨끗한데 사용하다 보면은 오염이 되겠죠. 오염이 됐는데 잘 보세요. 내부에 있는 유리창은 일단은 거의 다 얼룩, 먼지 이런 거겠죠. 그럼 이런 오염의 성분은 산성입니다. 하지만 여기 밖에 외부 창에는 이제 비를 맞겠죠? 오염물이 있는 상태에서 비를 맞다 보니까 물때라는 게 생겨요. 물때는 뭐냐면 걔들 성분이 반대로 알칼리가 됩니다. 내부는 산성 오염물이 있고 외부에는 알칼리 오염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제에서 벌써 달라진다는 거죠. 내부 창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칼리 세제를 써야 돼요. 근데 외부에는 산성 세제를 씁니다. 예전에 블로그에서 어떤 분이 자기 집 창을 닦았는데 어떤 분이 오븐 클리너 가지고 깨끗이 했다 이랬는데 그는 청소에 세제의 개념이 없는 분들입니다. 분명히 오븐 클리너 해도 나가지만은 이렇게 심한 물때는 안 나갑니다. 이때는 산성 세제를 써야 돼요. 왜 믹스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산성 오염물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오염물하고 유리하고 분리한 걸 생각해야 돼요. 무슨 청소든지 똑같습니다. 본래는 뭐든지 이 바닥도 처음에 생산할 때는 깨끗했어요. 여기에 얼룩 생긴 거 보면 걔들도 대개 다 산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칼리 세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분리할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분리할 때 앞전에 얘기했죠. 앞에 알칼리 세제로 한다는 거죠. 알칼리 세제로 하면은 좋아요. 근데 제가 경험에 의하면은 굳이 알칼리 세제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물로 해서 충분히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하고 이 오염물하고 섞이게 만드는 작업인 거죠. 믹스 작업. 알칼리 세제 해가지고 또 섞이게 만드는 것도 믹스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믹스 작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분리를, 이 오염물이 씹을 때 씹하고 알칼리 세제하고 섞이게 만들어야지 일단은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거를 굿밖에 섞이게 못 만들면 오염물이 남습니다. 그래서 믹스 작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데 풀칠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세제 쓰고 이럴 때 어쩔 때 잘 안 나갈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먼저 저는 이 스크래퍼로 딱 보기에 이거는 믹스 작업하기 잘 안 될 것 같은 오염물은 본드라든지 실리콘 자국은 먼저 스크래퍼 가지고 제거를 합니다. 어떤 분들 제가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이 거 제가 없어서 이거 안 쓰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웅구에서 나온 거 써가지고 이 유리창에 하는데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데는 괜찮지만은 왜 그러냐면 실리콘 옆에 보면 꼭 이 실리콘 자국이 남아요. 그런 거 제거할 때는 이거 쓰다 보면은 실리콘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스크래퍼가 중요해요. 보세요. 자, 여기 실리콘 쏜데 바로 옆에 오염물에 본드 자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각진 상태에서 그냥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럼 실리콘도 다치지 않고 깔끔하게 돼요. 실리콘이 있는 유리창은 이 스크래퍼 이걸로 써야 됩니다. 저거 좋다고 뭐 고가 저거 가지고 갈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저런 거는 이제 상가 청소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외부 창에 손이 안 닿는데 이거는 닿는다고 해도 공간이 좁아서 각이 안 나와요. 이 스크래퍼의 장점은 각이 나온다는 거죠. 꺾여서 오염물 제거할 때 좋기 때문에 혹시나 쓸까 싶어서 항상 차에 놔두고 다니지 대부분 90% 이상은 이 스크래퍼로 가능합니다. 먼저 얘하고 섞이게 만들 때 제가 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수돗물입니다. 이제 이런 믹스 작업할 때는 이런 구석 부분을 잘 문질러 줘야 됩니다. 칠해 줘야 됩니다. 잘 칠해 주고 난 뒤에 이제 좀 힘을 줘서 얘들하고 섞이게 만드는 거죠. 이런 좁은 부분, 이런 데는 걸레질 가기 힘들잖아요. 바닥 밀대로. 걸레로 그냥 칠해줍니다. 이 섞이게 만든다는 개념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데 밑에 부분, 이런데 실리콘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PB1입니다. PB1 분사하고 칫솔 있죠? 칫솔로 문질러요. 어떤 데는 오늘은 칫솔로 충분하지만 어떤 데는 오염이 심한 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 울수셈이 가지고 칠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대개다 보면 오염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앞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수세미 역할을 해준다고 이 극세사 손상된 걸로 힘줘서 실리콘 부분 닦아주면은 웬만한 거 다 나갑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스키지를 이용해서 제거를 합니다. 스키지 할 때 지금은 여기가 실리콘이 없는데 딱 실리콘 이 출발 지점을 실리콘부터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들어서 이래 보면은 실리콘 부분에서 딱 시작해서 내리면 됩니다. 이거 내릴 때에도 우리가 처음에는 힘을 좀 주고 힘을 준 상태에서 서서히 힘을 풀면서 밑으로 당기면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하다 보면은 이런데 물기 있죠? 물기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청소기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청소기로 물기 제거합니다. 이런 데 같은 게. 이렇게 제거하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이 걸레를 댔을 때 물기가 많으면은 다시 사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제 이게 축축해지면은 물끼리 수분이 많으면은 자국이 남기 때문에 저는 청소기로 한번 당겨주고 우리 걸레질 하라고 하면은 버릇이 돼가 그런지 사람들이 힘을 줘서 눌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살포시 올린 상태에서 천천히 지나가면은 이 물기가 빨려듭니다. 제가 얘기했죠. 걸레는 때를 닦는 게 아니고 그 때가 걸레에 빨려들게 만드는 게 걸레질입니다. 이가 갖다 대면은 여기는 수분이 있고 물기가 많고 여기는 물기가 없기 때문에 갖다 대면 자연스럽게 딸려옵니다. 오히려 힘을 줘서 밀다 보면은 번져가지고 얼룩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은 얘들 옵니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는 탈수된 걸레인데 마른 걸레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탈수된 걸레가 사실은 더 잘 닦여요. 이걸 왜 잘 알아야 되냐면 외창을 닦을 때 손이 안 닿는 부분에는 이 탈수된 걸레로 닦으면 좋아요. 한 번에 뭐든지 끝내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제 손이 안 닿는데 얼룩이 남았을 때 이 마른 걸레 돼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닦이죠. 잘 안 닦입니다. 근데 이 물기 탈수된 걸레로 싹 닦으면은 희미한 얼룩은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른 걸레도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사실은 탈수된 걸레가 더 좋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이런데 지금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이런데 얼룩이 있습니다. 살짝 지나가면은 이 얼룩이 그냥 빨려듭니다. 잘 닦여요. 이런 마른 걸레로 하면 잘 안 되겠죠. 근데 사실 마른 걸레로 해도 웬만한 건 잘 돼요. 왜 잘 되냐면은 믹스 작업을 잘 하면은 됩니다. 이게 아까 그랬죠. 이제 일이 남아있는 오염물은 다시 이거를 닦아내야 되지만은 이 믹스 작업 후에 제대로 믹스 작업 후에 남은 얼룩은 이 마른 걸레 가지고 살살 털어도 없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인지. 우리가 살살 이렇게 털어도 이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유리창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유리가 여 밑에 보면은 사실 이 유리창이 한 장이 아니고 두 장입니다. 두 장 이제 유리와 유리 사이에 감봉이라는 걸 넣고 대부분 부틸로 접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특별하게 유리가 더러운 창이 있죠. 그런 창은 이 안에 습기가 찼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창은 닦아도 소용없습니다. 고객한테 미리 알려드리고 이런 창은 청소해도 큰 효과가 안 난다. 그래도 닦으실 건지 그렇게 고객한테 확인하고 안내를 드리고 청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청소하고 난 뒤에 제대로 깨끗이 안 돼가 고객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가지고 이제 하시는 게 좋아요. 나름 제가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알려드릴까 고민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제 또 저는 너무 쉬우니까 당연하듯이 알아듣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잘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부담 없이 댓글 남겨주세요. 남겨주면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알려드리고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영상으로 제대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으면은 다시 한 번 더 제가 찍겠습니다. 이상 이제 내부창 닦는 영상을 마치고 다음 편에 이제 외부창 닦는 것도 어떻게 닦는 건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